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루에 계란을 5개씩 30일 동안 또는 평생 매일 먹는다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계란의 질이 매우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지 사육, 케이지 프리, 방목, 초지 방목 등으로 분류되며 일부는 인도적 사육, 인증 또는 유기농 표시가 있고 또 저온 살균 처리된 계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어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케이지 사육은 가장 저렴하지만 동시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된 계란입니다. 이는 단지 법적으로 허용된 최소한의 기준만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지 프리는 겉보기에는 더 나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닭들이 우리 케이지에서 벗어났다는 것뿐이며 여전히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햇빛 한 줄기조차 보지 못한 채 사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은 방목이라는 용어인데요. 들으셨을 때는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닭들이 들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혼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부 농장은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만 법적으로 방목이란 닭들이 외부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만 있으면 되므로 수천 마리의 닭이 있는 대형 건물에 아주 작은 출입구 하나만 있어도 방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출입구를 통해 닭들이 밖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기준으로 초지 방목을 권장드립니다. 단, 이것도 인도적 사육 인증 또는 저온 살균 표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닭 한 마리당 최소 10제곱미터 약 108평방피트의 공간이 제공되며 이 닭들은 실제로 풀밭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벌레와 곤충을 먹고 햇빛을 쬐며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닭이 낳은 계란이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한편 유기농이라는 표시는 닭의 사육 환경과는 무관하게 사료가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농약이 들어가지 않은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농 방목 계란보다 비유기농 초지 방목 계란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밖에서 활동하며 건강하게 자란 닭이 낳은 계란이 더 신뢰가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온 살균 계란은 계란 껍데기를 뜨거운 물에 소독하여 세균을 제거한 제품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물에 담가 점차 온도를 높이면서 병원균을 죽이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위생적인 면에서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란을 선택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흔히 저온 살균 계란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 농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기본적으로 살균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살균 처리됨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은 방목 사육 파스처레이스 여부입니다.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자라난 닭이 낳은 계란은 건강에도 이롭고 영양가도 훨씬 높습니다. 제가 약 10년에서 15년 전부터 계란의 품질에 대해 말씀드릴 때 늘 강조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되는 공장식 계란은 영양 면에서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맛도 담백하지 않고 노른자의 색이 옅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른자가 옅다는 것은 닭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반대로 햇빛을 쬐고 자연스럽게 풀을 뜯으며 자유롭게 활동한 닭이 낳은 계란은 노른자가 짙은 황금빛을 띠고 있으며 맛도 깊고 풍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즘은 소비자들이
노른자의 색깔로 품질을 구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생산자들이 사료에 인공 색소를 첨가하여 마치 건강한 계란처럼 보이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른자가 진하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계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계란은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개 정도를 드신다면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DHA, 비타민 D, 칼슘, 철분, 비타민 A, E, 그리고 거의 모든 종류의 비타민, B군, B, B6, B12, 나이아신, 엽산 등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 요오드, 아연, 셀레늄, 그리고 체내에서 소량만 합성되기 때문에 음식으로 보충하는 것이 여전히 매우 중요한 콜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선택하실 때는 단순히 겉에 쓰인 문구나 노른자의 색깔만 보지 마시고 닭이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치들도 충분히 인상적이지만 사실 그것은 일반적인 대량 생산 계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만약 방목 사육된 닭이 낳은 계란을 드신다면 그 영양 성분은 훨씬 더 우수합니다. 미네랄 함량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두뇌 건강에 중요한 DHA와 같은 필수 지방산,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들은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5개 정도의 계란만으로도 여러 비타민을 100% 이상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다량 영양소 역시 풍부합니다. 5개의 계란에는 약 350kcal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칼로리를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지만 350kcal는 하루 섭취량의 약 17%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포만감이 커서 점심에 드신다면 저녁까지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5개의 계란에는 지방이 25g 들어있는데 그중 7.5g은 포화지방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해 두려움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계란 한 개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약 62%에 해당하는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됩니다. 5개를 드신다면 약 925mg 중 310mg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높은 수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단백질 함량도 매우 풍부합니다. 5개의 계란에는 약 30g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성인 하루 권장량의 약 60%에 해당합니다. 물론 개인의 체격이나 활동량에 따라 더 많이 필요할 수도 혹은 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30g의 단백질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축 자재와 같습니다. 근육, 피부, 뼈, 머리카락, 손톱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소나 특정 호르몬 역시 단백질로부터 생성됩니다. 그러나 단백질의 가치와 효율은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란 흰자, 우유 단백질인 유청콩 단백질, 혹은 생선, 닭고기, 소고기 같은 육류 단백질에서 각각 30g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단백질이 실제로 우리 몸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는 서로 다릅니다. 아미노산 조합이 우리 몸에 더 잘 맞을수록 단백질은 더욱 많은 부분이 건축 자재로 사용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부분은 결국 에너지로만 쓰이고 맙니다. 단백질의 품질을 이해하는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큰 나무 더미를 사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나무가 질이 좋아서 집의 구조에 잘 맞는다면 대부분을 집을 짓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질이 좋지 않거나 맞지 않는다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15-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 에너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도 이와 비슷합니다. 단백질의 질이 좋고 우리 몸의 필요에 잘 맞을수록 건축 자재로 활용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단백질이 건축 자재로 쓰인다는 것은 그것이 단순히 열량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조직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고기에서 30g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중 3분의 1은 조직을 만드는 데 쓰이고 나머지 3분의 2는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콩 단백질의 경우에는 효율이 절반에 불과하여 6분의 1만 조직이 되고 나머지는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유청 단백질 역시 동물성 단백질이지만 가공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지므로 사용 가능한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어떨까요? 계란 전체를 섭취했을 때는 절반 정도가 조직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모유를 제외한다면 전란 계란 전체, 이 인류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계란 단백질을 흰자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흰자는 물과 단백질 알부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디빌더들이 흔히 흰자를 여러 개 먹으며 단백질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흰자 단백질 30g을 섭취했을 때 실제로 조직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은 고작 5g에 불과하고 나머지 25g은 탄수화물로 전환되어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물론 보디빌더에게는 이것이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은 단백질과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저장 호르몬이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 데 필요한 동화 작용을 돕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슐린 반응을 낮추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백질의 질과 사용 효율을 훨씬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기 단백질의 경우 30g 중 약 10g이 조직이 되고 나머지 20g은 에너지로 쓰입니다. 반면 계란 전체의 경우 절반인 15g이 실제로 몸의 조직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이는 다른 어떤 식품보다 훨씬 우수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계란은 여전히 가장 뛰어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드시는 데 있어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콜레스테롤일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매체를 통해 콜레스테롤이 해롭고 심장병을 일으킨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식품 중에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하루에 300mg 이하만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되는데 계란을 5개 드시면 이 권장량의 3배 이상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아무리 계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혹시 심장마비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 300mg이라는 수치는 매우 임의적이며 근거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루에 약 0mg에서 0mg까지 스스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식이로 섭취하는 양이 적으면 간이 더 많이 만들어내고 반대로 많이 섭취하면 간은 덜 만들어냅니다. 유일하게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간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거나 중금속 독성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간이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합성하지 못하여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스타틴 계열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인데 이 약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 때문에 수치가 낮아집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매일 필요한 만큼 콜레스테롤을 합성하기 때문에 식이 콜레스테롤 자체는 사실상 크게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은 필수 영양소일까요? 필수라는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몸에서 전혀 만들 수 없고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그렇게 부릅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직접 합성할 수 있으므로 정의상 필수 영양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거나 합성이 원활하지 않다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은 신경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입니다. 뇌에서 신호를 각 기관으로 전달할 때 신경선을 감싸고 있는 절연체가 미엘린인데 그 주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약 40조 개의 세포가 있으며 이 세포들이 초당 수십억 건의 정보를 처리합니다. 세포막이 얼마나 유연하고 유동성이 있는지가 정보 전달의 효율을 좌우하는데 이 세포막의 품질 역시 콜레스테롤에 달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비타민 D, 담즙산을 합성하는 데 필수적인 전구 물질이기도 합니다. 계란을 포함한 동물성 식품에 대해 두 번째로 많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은 포화지방입니다. 계란 5개를 드시면 약 7.5g의 포화지방을 섭취하게 되는데 기존의 권장 기준에 따르면 이미 하루 제한량의 거의 40%를 채운 셈이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통념은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대해 오해가 가장 큰 부분은 이것이 곧바로 심장병을 유발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포화지방 섭취를 늘렸을 때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수치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절반에서는 오히려 내려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경 써야 할 근본적인 문제들을 잘 관리하면 나머지는 몸이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따라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나 LDL 수치가 높아지는 것만으로 바로 심장병이 생긴다고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포화지방 섭취가 늘어나면 포만감이 커지고 가공식품이나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안정되고 당화혈색소 A1C가 낮아지며 이는 제2형 당뇨병과 대사질환의 주요 지표가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가고 진정으로 중요한 콜레스테롤 지표들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LDL 입자의 크기가 커지고 HDL 수치가 올라가면서 심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것입니다. 결국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전반적인 지표가 개선된다면 오히려 건강해지고 심장병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계란이 뇌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연 환경에서 햇빛을 쬐고 곤충을 먹으며 자유롭게 움직인 닭이 낳은 방목 계란 5개를 드신다면 하루에 약 100mg의 EPA와 600mg의 DHA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정도면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충분히 공급됩니다. 생선, 기름피시, 오일에서는 EPA가 더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염증 완화에 좋은 성분입니다. 반면 뇌 건강을 위해서는 DHA가 더욱 중요합니다. DHA는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일부 연구에서는 우울증 치료제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DHA는 인위적으로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뇌의 원래 기능을 강화해주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뇌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콜린입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전구체입니다. 아세틸콜린은 각성, 집중, 학습, 그리고 신경과 소성, 새로운 신경 연결 형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려면 뇌의 시냅스를 재구성해야 하는데 계란의 풍부한 콜린은 이 과정을 크게 돕습니다. 따라서 계란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유지하고 두뇌의 건강을 지켜주는데 매우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요소, 특히 뇌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은 렘, 수면을 돕는데 충분한 렘, 수면을 취해야 아침에 개운하고 회복된 느낌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계란이 바로 이러한 아세틸콜린의 전구체인 콜린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또 다른 오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MTHFR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변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40%에서 나타날 정도로 흔합니다. MTHFR은 메틸렌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환원 효소라는 효소를 뜻하는데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효소의 이름 끝에 붙은 AS는 이것이 효소임을 나타내며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부산물을 메티오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은 간에서 생기는 중간 산물인데 제대로 전환되지 않으면 몸속에 쌓여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호모시스테인이 축적되면 강력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심장 질환뿐 아니라 유산 등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메티오닌은 우리 몸이 항산화제인 글루타티온을 합성할 때 꼭 필요한 아미노산으로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흔한 변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혈액 검사에서 이 수치를 거의 측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MTHFR 변이를 직접 검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과 편리함을 고려하면 호모시스테인 검사가 더 쉽고 실제로 문제를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참고로 많은 검사 기관에서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15까지는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지 많은 사람들이 수치가 높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렇게 설정된 것일 뿐 실제로 건강을 지키려면 7 이하가 되어야 안전합니다. 만약 7을 초과한다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비타민 B군과 메틸기를 제공하는 영양소를 보충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타민 B6, 비구엽산, B12, 그리고 트리메틸글리신이나 메틸코발라민과 같은 메틸 공유체를 함께 섭취하면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현재 시중에는 이러한 성분들을 적절히 조합해 놓은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어서 한 알만으로도 손쉽게 문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그야말로 훌륭한 식품입니다.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에게는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극히 일부의 경우 알레르기나 민감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알레르기는 특히 젊은 층에서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백신이 계란을 배양 기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극소량의 성분만 체내에 들어가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감성이 없는 분들이라면 계란을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단, 조리 방법에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계란의 미네랄은 열에 비교적 강하지만 필수 지방산과 몇몇 비타민은 고온에서 손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반숙으로 삶거나 술안을 만들거나 약한 불에서 살짝 스크램블을 해 드시는 방법이 이상적입니다. 제가 권장하는 스크램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팬에 버터를 한 큰술 정도 두르고 계란을 깨 넣습니다. 흰자가 거의 익을 때까지 노른자를 깨뜨리지 않고 천천히 저어줍니다. 그 다음 노른자를 부드럽게 섞은 후 약한 불에서 윤기가 돌고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을 때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계란의 풍미가 그대로 살아있고 영양소의 손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호텔 뷔페에서 흔히 보이는 고무처럼 질기고 맛이 없는 스크램블 에그만 드셔보셨다면 이렇게 만든 계란 요리는 정말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아침 식사 시간에 억지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신다면 집에 돌아와서 신선한 방목 계란으로 맛있게 조리해 드시는 것도 훌륭한 선택입니다.